오늘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들을 한 팀들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팀들 최종의 꿈은 월드 시리즈 우승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팀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마지막 퍼즐, 선발 투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컨텐딩 팀이라고 하는 팀들 중에서 선발 투수가 필요하지 않은 팀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단 말이죠. 특히 소위 말하는 탑티어급 선발 투수들은 이미 FA 시장에서는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 남은 곳은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이미 이번 오프 시즌 시장이 열리면서 말이 많이 나왔던 미러키의 코빈 번스만큼 탐이 나는 선수가 없네요. 물론 미러키 쪽에서는 트레이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현재는 조용한 상태이긴 하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항상 그렇듯이 용기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단장은 아무리 조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홈런을 터뜨려 왔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리스찬 옐리치의 남은 7년치 연봉을 어떻게 처리해주면 쉬워질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이 경우는 정말 에인절스 같은 팀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잠깐 어떤 팀들이 투수가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전에 코빈 번스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고 가죠. 번스는 21시즌에 사이영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리그 최고의 투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현재 메이저 5년 차인데 지난 시즌부터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생겼어요. 이번 시즌 예상 연봉은 약 1200만 달러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선수가 24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러키가 번스에게 최소 이번 시즌 안에 연장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단 측에서 번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오퍼를 넣는다거나 번스가 24 시즌 이후 다른 팀에서 뛰기를 원하는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면 구단은 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전체가 시끄러워지겠죠. 그동안 타자 쪽에서만 나오던 프리미엄급 선수가 투수 쪽에서도 오랜만에 나오게 되니까요. 현재 선발 투수가 필요한 컨텐딩 팀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세인루이스, 보스턴, 시애틀, LA 엔젤스, 그리고 텍사스도 언제나 여차하면 달려들 것이고요. 먼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가 제일 번스의 영입을 원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면서 승리에 목말라 있는 상태라 1등급 선발 투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팀의 1, 2선발 작 윌러와 에런 롤라 이외에도 추가 선발 투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테니까요. 만약에 번스 같은 탑티어급 선발 투수의 영입이 현실화된다면 매츠와 애틀란타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윈나우이면서 과감한 선수 영입의 대명사 데이브 돈브루스키 같은 경우 번스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거기다가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오너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번스의 영입이 가능하다면 달려들 것이라고 봅니다. LA 엔젤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번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에인절스는 현재 구단주가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번 시즌 개막 전에 새로운 구단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럼 에인절스는 구단주가 새롭게 바뀐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 이번 시즌이 끝나면 오타니가 FA가 되기 때문에 오타니와의 연장 계약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에인절스는 이번 오프 시즌 선발 투수 타일러 앤더슨의 영입 등 팀 전력 보강에 힘쓰기는 했지만 뭔가 아쉽지 않나요? 가뜩이나 힘들어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살아남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진출 후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나선 경험이 없는 오타니가 이 정도 영입으로 만족하고 에인절스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오타니를 잡기 위해서 새 오너십은 우선적으로 탑티어급 선수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고, 또 포스트 시즌에도 무조건 진출하면서 오타니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번스의 영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국 마지막 결정은 오타니가 하게 되겠지만 에인절스로서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보스턴은 요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보스턴 팬이라고 오해들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스턴은 존 헨리 구단주가 이번 시즌
우승을 원하면 미러키 단장의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의 유망주들을 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한 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세인루이스를 할까 시애틀을 할까 하다가 세인루이스는 같은 지구라 아무래도 미러키가 번스를 보낸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서 시애틀로 하죠. 시애틀도 필라델피아와 같이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잠깐 플레이오프의 단맛을 봤던 팀이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친 팀은 시애틀밖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요르단 알바레스가 없었다면 시애틀이 월드 시리즈 우승도 가능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토론토가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시애틀을 상대로 아주 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이겠죠. 아무튼 시애틀도 이번 오프 시즌에 전력 보강에 많은 공을 들이기는 했는데 휴스턴을 상대하기에는 아직은 뭔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선발 로테이션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아닌가요? 로건 길버트와 루이스 카스티오를 제외하면 월드 시리즈까지 갈 정도의 선발 투수진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로비레이가 지난 시즌 후반기로 가면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면은 시애틀의 디포토 사장 역시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포토 사장 같은 경우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꼈을 것이고 생각나면 바로 행동하는 타입이라 만약에 미러키가 번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낌새를 보인다면 무조건 달려들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애틀이 번스를 영입하게 된다면 휴스턴도 시애틀을 만만한 상대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요즘은 토론토가 계속해서 100마일을 던지는 파이어 볼러들만 영입을 하고 있어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좀 걱정이네요. 토론토의 스토리를 구합니다. 뭐 없을까요? Most talented team I ever played with. I tell this story because it's the greatest story as far as negotiations I ever had in pro baseball. Paul Beasley decided to fly me into Toronto, come in, I signed the contract, and he takes us out to dinner. And typical Paul Beasley. History. You're like my son. This was a team with a purpose.